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계정세법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보시면 법이 있고요.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행규칙이 있고요. 통상 이제 시행령이 다음 연도 한 2월경에 좀 개정이 되고요. 그 다음 시행규칙이 한 3월경에 이렇게 이제 법이 바뀌는데, 우리가 이제 시험이, 개정된 내용으로 우리가 시험을 보죠. 네.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 중에 뭐 시행규칙은 특별히 중요한 것만 시험 치기 전에 우리가 막 강의를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요 내용과 요 내용, 특히 법 바뀐 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네. 올해 내년도 이제 시험 칠 때도 이제 바뀐 법령으로 시험 보는데요. 법 중에 크게 어떤 바뀐 부분이 이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에 크게 한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매입자 발행 세운 개연서.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우리가 세금 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누가 발행합니까? 공급자가 발행하죠. 예, 공급자. 수익 같은 경우에는 국에 있는 공급자가 발행할 수 없으니까 세관장이 국에 있는 공급자를 대신해서 세관장이 발행하고요. 그다음 우리 국내에서 어떤 재화 또는 용료를 공급하게 되면 공급자가 발행하는 게 원칙인데, 자, 예외적으로 매입자가 발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뭔가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공급자가 발행을 해줘야 되겠죠. 발행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네, 발행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매입자 입장에서는 발행을 안 해주면 내가 매입수익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내가 이 매입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어떤 요건을 충족해서 세무서에 신청하게 되면 이 매입자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매입자가 발행한 세금계를 통해서 매입수익 공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교재 보시면 이 내용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기본서에 보시면 이 내용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게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이 있었습니다. 조특법이라고 할게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이 있었는데, 이 규정이 이제 부가가치세법으로 이관됐습니다. 부가가치세법으로 이관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저도 앉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겠죠. 과거에는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시험에 재상이 되었는데, 이제 이 법률이 이쪽 법률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험 범위 대상이 되고, 이 매입자 발행 세금계는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세무사나 회계사 시험에서 여기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되게 중요시하는데, 우리 관세사 시험에서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시험 범위 포함이 안 되었지만 이제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시험 범위 포함되겠죠.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좀 참조를 하시고요. 참조를 하시고, 나중에 객관식에도 이 내용을 제가 반영을 다 하겠습니다. 객관식에 다 반영을 할 거고요.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바뀐 내용 중에 하나가, 아주 많이 바뀐 게 가산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우리 10장에 있는, 정규교재 10장에 있는 이 가산세가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대폭 바뀌었습니다. 대폭 바뀌었단 말은 내년도 시험에 아주 중요하게 다룬다는 말이겠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이제 특별히 중요하게 개정되게 되면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유심하게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조금씩 항목별로 바뀐 게 들어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세는 바뀐 게 아직 없고요. 주세는 무시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에서 크게 바뀐 내용 하나가 이제 로얄 젤리. 개별소비세법은 특별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 과세하는 그런 특별한 어떤 소비세의 성격이죠. 근데 유일하게 먹는 게 이거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먹는 거에 대한 이런 특별한 소비세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개별소비세가 제외됐다는 겁니다. 자,
자, 이게 크게 어떤 내용들인데요. 자, 하나씩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여러분, 정규 교재 보면, 책 가지고 오신 분 있습니까? 아마 8장에 보시면, 여러 가지 우리가 매입세액 공제 받는 게 있습니다. 뭐 신용카드 받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의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교부받아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것도 있고, 그 다음 항목에 보시면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매입자가 요청하는 겁니다. 자, 일정 절차 및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매입자가 요청해서 발행하는 세금 계산서, 이것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매입세액 공제 받는데 유효한 적법한 세금 계산서로 인정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은 우리 1월달에 특강할 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큰 컨셉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정 금액 요건이 있고요. 일정 금액 요건이 있고, 뭐 100원, 200원 거기까지 이제 매입자가 요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정 금액 요건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절차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재화 수입입니다. 재화 수입. 자, 두 번째는 우리 재화 수입에 대한 납부 유예. 자, 요 내용이 8장에 우리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재화 수입에 대한 납부 유예가 있습니다. 재화 수입에 대한 납부 유예는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원래 재화를 수입하게 되면 뭘 받아야 돼요? 부가가치를 내고 뭘 받습니까? 세관장에 발행하는 수입세금 계산을 받아서 내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공제받는 거죠. 납부 유예는 뭡니까? 돈을 내고 세금계산을 받아야 되는데 부가가치세를 안 내고 세금계산을 받는 거죠. 이렇게 사업자의 어떤 자금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내고 공제받는데, 예를 들어 환급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매출이 영세율이 많게 되면 매입세액이 크게 되면 환급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고 나중에 공제받거나 또는 환급받으면 사업자의 자금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 부담 1호를 좀 지원해주기 위해서 재화 수입에 대한 납부 유예 규정, 이 규정인데 대상이 중소기업자,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중소사업자면 되는데 여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중소 또는 완전히 영세한 사업자, 기업하시는 건 아니지만 중견 사업자도 일정 요건을 갖춘 중견 사업자도 이렇게 대상이 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요 문구 바뀌었죠? 중견 사업자. 여기도 들어간다는 거. 체크 하나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기 환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조기 환급이 뭐예요? 그러니까 일반 환급이 있고 조기 환급이 있는데, 조기 환급은 돈을 빨리 내준다는 말이겠죠. 돈을 빨리 내주는데, 대상이, 우리 10장의 조기 환급 대상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가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자, 대상이, 조기 환급 대상이,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개정이 됐습니다. 즉, 추가가 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추가. 대상되는 사업자가 1번, 2번이 있었는데, 자, 이 내용이 1번, 2번, 3번으로 바뀌었습니다. 1번은 우리가 영세율이고요.
2번 사업자가 뭐 고정자산, 사업설계, 신설, 취득, 확장, 증축이죠. 뭐 신설, 취득, 뭐 증축 등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업용 고정자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워낙 크니까 덩어리가 크죠. 그래서 매입수익이 클 거니까 빨리 해주는 겁니다. 뭐 신설 등을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 2번은 똑같아요. 근데 들어온 게 사업자가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사업자가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보이십니까? 이행 중인 경우. 이 재무구조 개선이 뭐죠? 사업자가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너가 이런 사업체의 이런 재무구조를 조금 건실하게 바꾸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이행 중에 있다면 이런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 매입수익 공제를 받아서 환급이 좀 빨리 되도록 그렇게 법에서는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추가됐습니다. 재무구조 개선 계획, 이 단어가 중요하겠죠. 조기 환급 대상 추가. 자, 그 다음 마찬가지 10장입니다. 사업 양수자의 대리납. 사업 양수자의 대리납부고요. 자, 여기도 10장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이 여기도 10장이고요. 우리가 이제 사업의 포괄 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았지만 예외적으로 이 대리납부에 해당되면 그 사업 양수도도 뭐로 본다?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한다. 라고 해서 매입자가 대신 납부하는데 기간이 있습니다.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자,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이 대리 납부를 해야 되는데,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가 아니고요. 다음 달 10일까지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사업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은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날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대리 납부하게 되면 이 사업 양수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한다. 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은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체크만 해두세요. 체크만. 이렇게 개정되었다는 거. 날짜가 바뀌었죠. 다음 달의 말일까지. 아니고 다음 달 10일까지. 예를 들어 12월 달 지급했다. 대리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12월 말까지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다음 달 10일이니까 언제까지? 1월 10일까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국외사업자 용역 등등에 대한 공급 특례. 이 내용은 조금 지역적인 내용인데요. 국외 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자, 이 대상에 중개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상 추가. 중개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 매매인, 준위탁 매매인, 대리인까지 있는데, 원래는 위탁 매매인, 자, 그 다음에 준위탁 매매인, 그 다음 대리인. 자, 여기까지였는데, 요게 하나 추가됐습니다. 중개인도 추가되었습니다.
여기다가 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 지급하는 경우로 한 장. 이렇게 추가를 해주십시오. 예. 제5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도 10장 제5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대리납부 있죠? 원래 대리납부는 누가 해야 됩니까? 일반적인 경우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으면 그 거래증수를 누가 해야 돼요? 이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합니까? 공급받는 자가 하죠. 공급받는 자가 하는 게 그게 일반적인 대리납부고, 혹시 이런 어떤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대리 이런 게 있다면 그 매입자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됩니까? 거래징수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게 5절에 있는 내용인데 이 대상에 중개인이 이런 내용이 더 추가되었다는 겁니다. 적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산세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1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가산세가 대폭 바뀌었습니다. 가산세가 대폭 바뀌었고요. 네. 자, 여기도 10장에 있는 내용이죠. 자, 첫 번째. 용어가 약간 바뀌었는데, 이제 우리 보시면 대부분 다 문구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공급가액의 1%를 곱한 금액. 예. 이런 문구들이 많은데, 공급가액의 어떤 퍼센트를 곱한 금액. 자, 이런 문구들이 전부 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공급가액의 몇 프로, 경급가액의 몇 프로, 공급가액의 몇 퍼센트. 자, 이 내용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차피 동일 내용이니까. 자, 이렇게 이제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문구 자체가 예를 들어 뭐 공급가액의 1%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공급가액의 뭐 1% 이렇게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결론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입니다. 자, 첫 번째, 공급하는 사업자의 세금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첫 번째가, 자, 필기 따라올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 첫 번째,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공급자. 공급하는 사업자. 자, 우리 지연발급 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지연발급 세금계산서. 첫 번째, 지연발급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세금계산서. 우리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료의 공급 시기에 속하는 과세기한 내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몇 프로 곱했습니까? 1% 곱했죠. 1% 곱했죠. 근데 자, 이 내용이, 자, 예를 들어, 우리가 10월 8일이 재화 또는 용료의 공급 시기예요. 그럼 언제 발급해야 됩니까? 원칙은 10월달 발급해야 되죠. 10월 7일이라면 공급시가 10월 7일이기 때문에 10월 7일 날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발급하게 되면
같은 과세 기간 내에 발급하게 되면 1%를 곱했지 않습니까? 자, 이 문구가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한 10월 7일 날 예를 들어 공급식이다. 공급식이면 원칙상 세금기한서 발급을 언제 해야 됩니까? 10월 7일 날 발급이 되죠. 네, 기본적으로 이때 발급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원칙인데 이때 발급하지 않고 언제 발급했습니까? 예를 들어 12월 30일 날 발급했다 할게요. 같은 과세 기간에 발급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다음 연도 1월 30일 날 발급했다 할게요. 자, 종전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미발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연 발급이 있죠. 종전 규정에 따르면 요날 발급해야 되는데 요날 발급했으면 몇 프로 적용해요? 1% 적용하죠. 1% 적용합니다. 요거를 이렇게 할게요. 1월 20일에 발급했다 하겠습니다. 1월 20일에 발급했습니다. 원래 10월 7일날 공급식이면 원칙적으로 10월 7일날 텍스 인보이스를 발급해야 되는데 12월 30일에 발급했다. 같은 과세기간 내에 발급했다면 몇 프로? 1%. 같은 과세기간 넘어서 발급했다. 1월 20일에 발급했으면 몇 프로? 2%죠. 2%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10월 7일이 공급식이면 2016년 10월 7일이 공급식이면 10월 7일날 발급하는 게 원칙인데 이 공급시에 발급하지 않고 12월 30일날 발급했어요. 즉 같은 과세기간 2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하게 되면 지연 발급 1% 하고요. 12월 말일까지 아예 발급하지 않거나 또는 영원히 발급하지 않거나 또는 같은 과세기간 넘어서 발급하는 경우 둘 다 전부 다 미발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발급 2% 적용을 합니다. 2%. 자, 이게 이제 이게 종전 내용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적용한다는 거죠? 자, 이 지연 발급에 대한 내용이 같은 과세기간이라는 용어가 뭐로 바뀌었어요? 확정 신고 기한까지라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월 20일에 발급했으면 몇 프로 적용되는 겁니까? 1월 20일에 발급했다면 이제는 2%가 아니고 우리가 2기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요?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해야 되겠죠.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하게 되면 2%가 아니고 몇 프로? 이제는 1%를 받겠다는 겁니다. 지원 발급 기간이 확정 신고 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과세 기간 내에서 같은 과세 기간 이내에서 이제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요거를 지연 발급으로 규정을 해서 내년부터 1%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내용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되고요. 교재에 있는 분은 그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속하는 과세 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 1%인데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로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내용 이해되십니까? 표정들을 보니까 별로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금계산서 미발급. 요 내용이고요. 자, 세금계산서 미발급. 자, 마찬가지로
공급자 입장입니다. 공급자 입장. 공급하는 사업자. 자, 두 번째는 미발급입니다. 미발급. 미발급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기억. 영원히 발행 안 하거나, 영원히 발행을 안 하거나, 자, 또는, 과거는, 속하는, 이걸 죄송합니다. 이거를 속하는으로 바꿀게요. 속하는. 공급일이 속하는.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을 경과해요. 자, 이렇게 규정되어 있던 거를, 즉, 이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7일 공급했다면 12월 말일까지 발행을 안 하거나, 또는 영원히 발행 안 하거나, 자, 그런 경우는 미발급을 해서 2%를 적용하는데, 자, 요 내용이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네. 공급시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속하는 과세 기간 확정 신고 기한까지.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죠. 문구 자체가. 여태까지 발급 안 하면 이제 미발급으로 오겠다. 그래서 이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 그러면 10월 7일 공급 시기면 언제까지 발급하면 1%예요? 1월 25일까지만 발급하면 이제 1%겠죠. 맞죠? 1월 25일까지 발급하면 1%고 1월 25일 넘어서 영원히 발행하지 않거나 또는 1월 25일 넘어가지고 발급하는 경우에는 미발급이라서 2%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받는 사업자. 두 번째. 공급받는 사업자. 여기도 세금 기한서 관련된 거. 공급받는 사업자. 자, 이 내용은 똑같으니까 내용 읽어볼게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료의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로서 그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급받아 매입수액 공제받는 경우. 지연수치입니다. 지연수치. 자, 지연수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연수치. 네. 그래서 요거랑, 우리 지연수치는 요때까지죠. 네.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받아 공제를 우리가 지연수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인데 여기는 프로가 바뀌었습니다. 1%에서 0.5%. 1%에서 0.5%.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방금 이 공급하는 사업자의 지연발급, 미발급은 프로는 똑같아요. 프로는 똑같은데 그 지연발급이 뭐냐, 미발급이 뭐냐, 그 내용을 확정신고 기한까지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게 개정된 거고요.
과세기간 이내에서 확정 신고 기한까지.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 지연 수치는 원래 확정 신고 기한까지였죠. 요 프로가 1%에서 0.5%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급자 입장은 이 공급받는 자 입장하고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확정 신고 기한까지, 확정 신고 기한까지. 이렇게 됐고요. 1%에서 0.5% 이렇게 받겠다는 겁니다. 즉 언제 받았다는 거예요? 10월 7일 발급했는데 예를 들어 1월 20일 발급받았다. 예를 들어 10월 7일 날 공급받은 거를 10월 7일 날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음 연도 1월 20일 날 이때 수령했다. 이때 수령했다면 확정 신고 기한까지 주체했기 때문에 종전에는 1%인데 개정된 내용은 0.5%. 여기는 프로가 바뀌었습니다. 프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기한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일로 좀 옮길게요. 자, 세 번째가 이번엔 합계표. 자, 세금 기한서 합계표. 자, 첫 번째가 이제 매출자, 공급하는 사업자 입장. 공급하는 사업자 입장. 공급자 입장. 자, 우리가 매출처별 세금 기한서 합계별 불성실 가산세. 원래 미제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분명이 있죠. 불분명이 있습니다. 자, 미제출이 있고 불분명이 있고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지연 제출이고요. 지연 제출이고요. 자, 공급자. 우리가 이제 세금 기한 합계표는 누가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죠. 네,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1%에서 0.5%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1%에서 0.5% 이렇게 개정이 되었고요. 1%에서 0.5%로 개정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부가세 신고할 때 내가 발행한 세금 기한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걸 서머리한 게 합계표죠. 네, 매출처별 세금 기한서 합계표. 네. 자, 이 부분을 제출 안 했다는 겁니다. 0.5%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내용이 잘못 적혔어요. 네, 잘못 적혔습니다. 불분명. 공급 사업자 등록번호라든지 기타 이런 필수 기재사항 그런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 합계표에 반드시 적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안 적었다는 겁니다. 또는 잘못 적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것도 1%에서 0.5%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지연 제출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정 신고할 때는 합계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예정 신고할 때 제출 안 했습니다. 확정 신고할 때 제출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연 제출이라고 0.5%에서 0.3%로 바뀌었습니다. 0.5%에서 0.3%로 바뀌었습니다. 0.5에서 0.3%로 바뀌었습니다. 앞에 우리가 2번은 자, 요 내용은 세금 기한서 관련된 내용이고 요거는 합계표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출 안 하거나 또는 잘못 제출하거나 제출했는데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있고요. 그 다음 예정 신고 기한에 제출해야 되는데 확정 신고 기할 때 제출했습니다. 지연 제출 0.3%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받는 사업자. 자, 여기도 이제 일단은 공급 시기에 이거는 발행을 했어요.
이건 발행을 했는데 이 학계표를 이렇게 사유로 해서 안 했다는 것이죠. 맞죠? 요게 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세금기한 자체를 지연 발급하나 미발급했다는 내용이고요. 공급받는 자도 세금기한서 자체를 늦게 받은 거죠. 맞죠? 그래서 여기는 세금기한 자체를 늦게 발급하거나 발행하지 않거나 늦게 받은 경우, 그거를 말하는 거고, 여기는 공급 시기에는 발행을 했어요. 여기에도 공급 시기에는 요거를 수령했습니다. 수령했는데, 이렇게 수령했으면 부가세 신고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제출해서 공제를 받아야 되죠. 네. 공제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제출 안 했다는 것이고요. 자, 이 내용은, 근데 우리가 원래 공급 시에 공급받아서 부가세 신고할 때 제출 못했다 하더라도 기한 후 신고할 때, 수정 신고할 때, 경영 청구할 때 이렇게 하면 공제 받아요, 못 받아요? 공제 받죠. 별도의 가산세는 없고. 근데 언제 우리 가산세 있습니까? 경정기간에 확인을 거쳐 공제받는 경우. 이게 뭡니까? 세무조사죠. 세무조사할 때, 그래서 경정기간, 여기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서 공제받는 경우. 자, 이 경우가 1%에서 0.5%로 개정되었습니다. 0.5%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1%에서 0.5%. 자, 원래 우리가 세금기한서를 공급 시기에 공급받았으면 당연히 부가신고할 때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경영 청구하든 기한 후 신고하든 그 다음에 수정 신고하든 늦게 제출해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별도의 가산세도 없고요. 근데 늦게 제출했는데 혹시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세무서, 경정기관, 이게 세무서예요. 세무서에서 확인을 해줘가지고 공제받는 경우. 즉, 내가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앞에 기한 후 신고, 경영 청구, 수정 신고는 내가 자발적으로 한 거죠. 근데 이거는 내가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그렇게 공제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되 가산세가 있다는 겁니다. 가산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다기재가 하나 있습니다. 과다기재. 원래 100만 원 공제받아야 되는데 200만 원 적어냈습니다. 그러면 공제돼요, 안 돼요? 공제 안 되죠. 네. 공제 안 되고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1%에서 0.5%입니다. 1%에서 0.5%. 1%에서 0.5%. (100만 원) 매입세액이 있다면 100만 원 공제받아야 되는데 200만 원 적어낸 거예요. 과다기재죠. 당연히 공제를 안 해주고 0.5%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부과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쭉 내용이 자, 크게 우리가 바뀌었는데 한번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은 요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입자 발행 세금기한서가 하나 있고요. 원래는 세금기한서는 공급자가 발행하는데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키면 매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세금기한서 발급할 수 있다. 그런 경우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재화 수입에 대한 납부 유예. 우리가 재화를 수입할 때는 부가세를 내고 세금기한서 받아야 되는데 부가세를 안 낸다는 겁니다. 부가가치세를 안 내고 세금기한서 받아요. 납부 유예죠.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상계를 쳐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재화 수입에 대한 납부 유예라고 하고, 이 납부 유예는 중소사업자만 해줬는데 그 대상을 좀 확대해서 매출이 조금 높은 중견사업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영세한 사업자를 중소기업, 아주 큰 기업을 뭐라 불러요? 대기업. 그 중간을 뭐라 부릅니까? 중견기업. 맞죠? 근데 아주 영세한 중소기업에만 해주는 거를 이제 중견기업에도 조금 더 해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조기환급에 대한 내용인데요. 조기환급 대상은 영세율 사업자, 영세율 적용하는 자 또는 사업설비의 신설, 취득, 증축 이런 고정자산 관련된 구입하게 되면 매입세액이 크니까 빨리 환급을 해주자는 겁니다.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 클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근데 요 개정된 내용은 그대로인데 하나 더 추가됐다는 겁니다. 혹시 기업이 어려움 과정 속에 있어서 이런 재무구조, 국가의 어떤 법령에 따라서 이런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이행 중에 있는 그런 어떤 사업자인 경우에도 조기 환급을 빨리 되도록, 왜? 자금 부담에 대한 애로점이 되게 크잖아요. 맞죠? 네.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하겠다는 것은 이 기업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조기 환급을 해주자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사업 양수자의 대리 납부가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인데 다음 달 10일까지 10일이 더 연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연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국외 사업자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대상이 더 추가되었죠.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대리인에서 이 중개인 이 사업자도 추가가 되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가산세. 자, 첫 번째 내용은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의 1%를 곱한 금액 이렇게 문구가 되는데 이제 바뀐 내용은 공급가액의 1%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결론은 똑같죠. 똑같은데 문구 자체만 좀 바뀐 거고요. 그 다음 세금 계산서 관련된 거. 자, 이제 공급하는 사업자. 요거는 세금 계산서 교부하는 자. 세금 계산서 받는 사업자. 세금 계산서를 늦게 발급했습니다. 또는 아예 미발급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산세가 있고, 근데 이 지연발급이냐 미발급이냐 이 텀을 과세기간 내에서 이 범위가 좀 연장된 거죠. 이제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공급받는 사업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그대로 내용이 똑같은데 율이 좀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래서 0.5. 요 지연발급은 뭐가 바뀌었습니까? 요 기준점이 과세기간 끝에서 이제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세 신고할 때까지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이 내용이 세금 계산서 관련했다면 이제 합계표. 적법한 시기에 세금 계산서 교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매입세액 공제 받으려면 부가세 신고할 때 이런 세금 계산서 받은 거에 대한 서머리 또는 발행한 거에 대한 서머리를 국가에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 안 하거나 제출했는데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또는 예정 신고할 때 거를 확정 신고 때 제출했거나 율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0.5, 0.3. 공급받는 자입니다. 공급받는 자 공급 시기에 세금 계산 수령했는데 매입세액 공제 받으려면 부가세 신고할 때 신고세 제출해야 되는데 근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서 받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내가 자진 신고한 게 아닌 세무조사 과정 속에서 세무공무원이 확인해줘서 받은 거니까 그때는 가산세를 적용하자. 근데 0.5%를 적용하자는 겁니다. 그다음 과다기재했습니다. 100만 원짜리인데 매입세액을 200만 원 적어냈어요. 그럼 공제 아예 안 해줍니다. 안 해주는데 그 과다기재한 거에 대한 가산세가 1%에서 뭐로 바뀌었습니까? 0.5%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조금 빠르겠는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좀 큰 틀이 잡힙니까? 개정된 거? 네. 당연히 여기서 한 두세 문제는 나오겠죠. 네. 크게 바뀐 몇 개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개별소비세법은 우리가 이제 로열젤리. 자, 개별소비세 특별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 특별히 부과하는 소비세를 개별소비세라고 합니다.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먹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담배는 못 먹잖아요. 예, 담배는 못 먹는 거니까. 그리고 휘발유 이런 것도 먹을 수 없죠. 예, 예. 재화 자체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는 로열젤리밖에 없었는데 이제 개별소비세법에서 이 로열젤리 자체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예. 이제 바뀐 법령이니까 내년에는 이게 대상이 아니죠. 그렇죠? 녹용이 2016년에 빠졌고, 그렇죠? 로열젤리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졌고요. 자, 그 다음에 개별소비세와 어떤 그 주세 내용은 뭐 소소하게 바뀐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험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고 요거 있는 걸 전부 다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객관식은 제가 다 반영해서 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세법 내용 간단하게 요약했고요. 아마 1월 초에 또 한번 프린트랑 내용을 해서 또 전반적으로 한번 강의를 할 겁니다. 지금 이번 시간은 요약을 해서 어떻게 쭉 바뀌었다는 거, 이런 항목동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정세법 요약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